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연관된 새로운 의혹입니다. 최석호 기자, 네. 김 후보자가 친여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했었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부분이고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친여동생을 6급 비서로 채용했다는 겁니다. 채용했다는 건데요. 야당에선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현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2012년에 이런 것을 발표합니다. 국회 가족 채용 금지법. 이게 뭐냐면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사촌 이하의 가족들은 친인척들은 채용하지 못하게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동 발의해 놓고는 정작 본인은 예전에 자신의 친동생을 무려 4년 동안이나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는 것이 논란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자, 6급 비서라고 지금 최석호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6급 비서라면 네. 어느 정도 지위인가요? 월급은 또 어느 정도인지 취재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 혹은 비서관이 9명, 6급 인턴 2명을 포함해서 9명인데 6급 비서관 하면 한 중간 허리보다 그 위쪽,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직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연봉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뭐 기본급, 직무별 수당, 교통보조비 뭐 다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4,500만 원 정도 예상을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8년 그 당시에 임금 예. 기준으로 해서 연봉 한 4천여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예. 취재가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한편 김현미 후보자도 할 말이 좀 많았을 텐데 사실 청문회를 앞두고는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직접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단 한 번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구조를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다 걱정이죠 뭐.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자기도 잘 모르는 일들이 이렇게 나와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사청문회 할 때 세게 했는데 아주 긴장이 많이 됩니다. 자, 방금 들은 김현미 의원의 발언, 바로 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앞에 대고 사이다 발언을 이렇게 터뜨렸던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긴장된다라는 소회를 밝혔던 건데, 물론 이 사건, 지금 저희가 조명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석호 기자, 김현미 후보자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반론을 제기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 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동생은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사무처 근무 중이었고 보좌진으로 활동을 하기에 아주 충분한 능력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당 여동생의 경우에 2000년부터 그 보좌진으로 채용이 되기 전인 2004년까지 국회 사무처에서 자료조사 요원으로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했듯이 6급 비서로 채용이 됐는데 당시에 몇 급이었을까를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당시에는 8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현미 후보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국회에서 일 잘하던 동생을 괜히 데리고 와서 18대 국회의원 낙선한 후에 실업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8급이었던 동생을 6급 비서로 채용하고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본인이 채용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현미 후보자가 좀 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지금 왜 논란이 되고 있느냐, 최석호 기자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과거에 이 발언들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가족 채용 논란이 벌어졌을 때 국회의원들이 했던 해명이었는데 그중에서도 당시 서영교 의원의 목소리가 기억나는데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다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계기가 되어서 국회에서 이런 관행이 없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예, 서전위원뿐만 아니라 당시에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친인척들을 채용했던 문제로 무더기로 그 보좌진들을 속아내기도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최석호 기자, 여기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싶어요. 자, 좀 전에 얘기할 때 김현미 후보자 뭐라고 그랬죠? 8급으로 국회 사무처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여동생을 별정직이었습니다. 별정직 여동생을 내가 초선 의원이고 편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6급 비서로 채용을 한 거다. 근데 18대 국회가 내가 국회의원으로 낙마하고 나서부터 실업자가 됐다. 이거 맞는 얘기 아닌가요? 도리어 8급 별정직이라고 하지만 그냥 남아있으면 계속 계약이 갱신되면서 무기한으로 근무했을 수 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김현미 후보자의 얘기도 일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수가 사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동생을 이렇게 채용을 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에게 혈세를 줬다는 부분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러고, 더 중요한 것은 내로남불, 그러니까 가족 채용 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이었던 김현미 후보자가 어떻게 본인은 옛날에 해놓고는 그렇게 지금 당당할 수 있느냐, 야당의 주장은 그겁니다.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데요. 과거에 했던 일이고 그 다음에 공동 발의를 한 이 순차적인 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김현미 의원이 동생을 채용했던 건 13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네. 17대 국회에서. 그 다음에 19대 국회 들어와서 국회 친인척 채용 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거지 않습니까? 한참 지나서 이렇게 공동 발의한 게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적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시차를 두고 거를 갖고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라고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들께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게 순서겠죠. 하지만 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줄곧 청문회를 앞두고 어떤 동생에 대한 채용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계속 정보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면서 좀 주질 않는다. 만약에 장관 후보자였다면 좀 더 속 시원하게 야당 의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을 했었는데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법안까지 발표를 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청문회 때 지켜보기로 하고요. 대신에 오늘 조금 전에 보도했던 리포트 있지 않습니까? 최석호의 단독 리포트는 김현미 의원의 이야기 그 해명을 충실히 좀 다시 반영해가지고 충실한 내용으로 다시 보도해드리는 걸로 메인 뉴스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네. 네. 자, 강병규 기자. 그럼 다음 후보 한번 짚어볼게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제가 좀 전에 큰 화면에서도 짚어봤는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청와대가 먼저 밝혔는데 이게 거의 만취 수준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에 학생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폭주를 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잦은 과음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조대엽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어떤 해명을 하고 있냐면요. 사실상 그때 불가피했다. 학생들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당시에 그 고대에서 학생들 출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복권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위해 마신 술이었다라는 해명과는 좀 달리 그 한 고대 방송국의 SNS 상에 올라온 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영상 안에선 이 조 후보자 같은 경우 학생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실상 약간 비꼬는 말로 학생님들이라고 하면서 학생들과 사실상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붉은 머플러를 하고 있는 남성이 조대엽 후보자입니다. 당시에 고대 노동대학 원장이었는데요. 학생들과 뭔가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뭘 아느냐,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반말로 뭔가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요. 학생들이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오히려 학생님들이라고 하면서 비꼬면서 학생들이 오히려 더 격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사실상 고려대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서는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흠결은 차치하고라도 이 교무위원회에서 당시 조 후보자가 보였던 모습은 향후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나가야 할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보일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공식 사과를 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그런데 이 조대엽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나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이런 취지의 셀프 고백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방의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고해성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역 기피, 위장 전입은 내가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것들은 좀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다운계약서, 당시에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표절을 같은 경우에는 논지의 확장을 위해서 오히려 권장되던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희롱,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자기가 했다고 시인은 안 합니다. 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된 적이 없지만 행여나 모를 일이니까 내가 되게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안 됐지만 여러 차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털어놓은 격인데요. 이를 두고 네티즌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5대 비리보다 음주운전이 더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희롱은 혹시 모를 일이라고 부인했으니까 저거는 차치하기라도 하고 음주운전에다가 다운계약서. 자, 게다가 자기 표절이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논란까지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네. 자,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경환 후보자가 글을 쓴 취지를 우선 먼저 보면 이 청문회가 너무 신상털기식으로 이루어진다라면서 본인의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자기 고백을 하면서 너무 신상털기식으로만 이루어지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문제는 이 네티즌들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안 후보자가 다른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인데 이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법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일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사실상 안 후보자를 투입을 한 건데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이제 검찰과 법무부를 아우르는 법무부 장관인데 이런 법에 대한 인식, 불법에 대한 인식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기 고백.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한 가지랑 그 정도가 어떠느냐,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남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주운전 경험 기고하셨는데 본격 사유를 바꾸시면 여기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을 또 했을 거라고 보셨나요? 청문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사실은 나중에 훑어봐야 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주운전은 5대 비리보다 더 큰 흠결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5월 29일 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5대 비리보다 더 큰 흠결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인사 난항을 겪고 난 뒤에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100%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밝힌 건데요. 일단은 이전에도 민주당이 이철성 경찰청장, 현 경찰청장이 후보자 시절일 때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사퇴해야 된다,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 당시에 교수였던 조국 민정수석은 미국 같으면 청문회 대상도 안 된다라면서 당시에 그 상황을 꼬집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에 관해서는 상황 자체가 많이 다르다라면서, 그러니까 사고를 내지 않았으니 뭐 상황 자체가 좀 다른 거다라면서 약간 두둔한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정부뿐만이 않습니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청와대에서도 이 영상을 보면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도종환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 후보자 2014년 문체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렇게 다그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실 뭐 내가 내 차를 술 먹고 집까지 가는 거 그거 무슨 큰 범죄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내가 살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데 남을 죽일 수 있잖아요. 아무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네, 존경하는 도정환 의원님. 그래서 사실은 제 아내가 귀국한 이후에는 제 아내가 차를 타고 대화역에서 저를 픽업한 경우도 꽤 있었고요. 꽤 있었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늘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선택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초반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겠다 발표한 내용도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내일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또 어떻게 할까도 관심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대책회의에 들어간 분위기고요. 곧 공식 브리핑들이 있을 예정인데 내부 기류는 이렇습니다. 당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서 보이콧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향후 이제 청문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청문회는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각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텐데, 현재로서 바로 보이콧에 들어가면서 뭐 국정 파행까지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만약에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만약 임명 강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야권에서 뭔가의 움직임을 도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캐스팅 보트를 준 국민의당도 약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정도에 혹은 다음 주 초에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뭐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국민의당도 국회 보이콧이라든가 어떠한 제3의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 정치데스크 기자들 내일도 바쁘게 취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약속 드리겠고, 자, 다음 주제 퀴시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